단위 계획 제도가 도입 배경에 대해서 1970년 이후에는 용도 지역만 가지고 건축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이 다 들어오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오니까 건축물 배치가 무질서해지죠. 예. 그래서 건축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1980년 이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제도는 지역의 일부 지역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정해서 그것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예요. 그러면은 일부가 아니고 왜 전부는 안 됩니까? 전부. 울산광역시 전부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보면 울산광역시 전부에 정해진 건물만 넣어야 되죠. 다른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역의 일부에만 이걸 써야 돼요. 전부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주거지역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 여기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심으로 조성하자. 여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가 옆에 있는 필요한 상가 정도만 정해서 넣자. 여기는 녹지로서 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식으로 이 부지의 개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실행계획인 이 도시군관리기를 통해서 여기에 이 목적대로 개발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어떻게?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도시지역의 외지역에도 필요한 곳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구역이란 말이 있으면은 반드시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겠죠.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용도 구역에 딱 적용해야 할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필수 사항이 필요한 기반 시설 배치 규모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이 말은 건축물 용도적 사용되는 건축물 종류가 있죠. 저 목적에 필요한 용도만 딱 제한해둬요. 몇 가지.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이 정해진 이 계획에 따라만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목적 달성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에 주거지역에 아파트 단지 조성하자.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겠죠. 지정하면은 필요한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겠죠. 이 계획에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 어떻게 넣는다. 건축물 용도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각 동이 있죠. 각 동이 있고. 그리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정도만 있습니다. 그 외에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80년대 이후진 아파트는
각 동과 부대 복리시설 외 시설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자, 저런 내용을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정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조성할 거니까 각 동과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 외에 딱는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제한시켜버리고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건폐율 용적 높이는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건설해라 라고 해요. 그럼 이 계획에 따라 건설하면은 이렇게 딱 조성이 돼요. 자, 여기 주거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단독주택, 다세주택 중심으로 개발하자.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소방도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소방도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건축물 들어갈 종류가 단독이나 다세주택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필요한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가 돼요. 자, 이렇게 개발되겠죠. 자, 여기도 상업지역인데 주택가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니까 이런 것도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해서 자,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옆에 있는 상가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자, 필요한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자, 주택가 옆에 있는 상가지역 가봅시다. 뭐 마트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애들 학원 들어갈 수 있죠. 병원, 의원 같은 거 들어가고 은행 들어오고 자, 음식점 들어오고 자, 이런 필요한 건축물 용도를 딱 정합니다. 여기는 가보니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있어요? 주택가 옆에 상가 없습니다. 지구 단위로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원을 조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필요한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뭐 벤치도 있고,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단위 제도라는 것은 결국 용도적만 가지고 건축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이 다 배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행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이와 필요한 건물만 배치시켜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토지용의 효율성도 있어 보이고 기능도 다 정진되죠. 보기에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양호하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기준으로 자, 개발해야 될 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하면은 딱 기억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을 정해서 몇 가지 정하죠. 이것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 되죠. 지역의 일부 지역에 필요한 시설물을 딱 정합니다. 여기는 뭐 어떤 것만 넣자. 자, 정해진 것만 건설하는 제도를 지구 단위 계획 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용도가 정해지면은 자, 이 정해진 건축물들은 자, 개발을 좀 더 촉진시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기준을 완화시켜서 여기 정해진 건물들은 설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좀 완화해 줍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개발 촉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지정하는 곳이 쭉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묻는 내용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기에 정해진 건물은 외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최근 시험에 그걸 자꾸 꼬집어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냥 이게 지구 단위가 어떤 데 쓰고 어떨 때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돼가 있으니까 물으면 조금만 바꾸면 어떻습니까?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하면 반드시 이걸 생각해요.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된다는 거. 필요하지 않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 의무적 지정하는 것이 쭉 나오죠. 지금은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자, 거기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밑줄 치세요. 상과 우의사항이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자, 거기 줄 쳤어요. 그럼 3번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할 규모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3번에 옆에다 씁니다. 자, 요 말씀 되죠. 필수. 지구 단위 꼭 들어가야 돼요. 필수.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5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밑줄 치시고 옆에 씁니다. 필수.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5번. 자, 158쪽을 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3번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할 규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 한도. 거기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무슨 사항이다? 필수 사항이에요. 딱 여기에 필수로 들어간 이 내용에, 자, 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필수로 들어갑니다. 여기 특히 건축물 용도 제한 해놨죠. 용도 딱 정해진 거 외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예.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 2월달, 3, 4월달 지나가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느냐. 자, 우리 어떤 지역에 가보면은, 자, 차가 이렇게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가면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이 이렇게 도열된 거 봤습니까? 똑같은 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건축물 색깔도 똑같아야 돼. 이 지구 단위는 건축물 배치에 있어서 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용도 정해서 용도에 맞는 것만 넣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형태까지 다 규제 다 합니다. 여기는 이런 형태만 넣으세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건축물 색깔이 똑같죠? 색깔도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줏빛 색깔의 지붕과 흰색 벽 외에는 이 색칠을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건축물 배치를 통일할 수 있는 제도가 지구단위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뭐 양가로 3번의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의 시료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 이제 교재의 143쪽에 잠시 봅니다. 자, 17번 용도 구역까지는 우리 뒤에서 봤죠? 자, 거기에 18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19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20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21번 토정질 변경은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보면 돼요. 여기서 보실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2장 가시면 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이 보이죠? 여기는 뭐냐? 광역도시를 어떻게 수립하는 절차에 관한 겁니다. 이런 걸 지금 봐버리면 시험 하기 힘듭니다. 예. 왜냐?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이런 광역도시의 수립의 절차를 배우면은 제대로 못 배웁니다. 예. 이런 것은 지금 본다 안 본다? 보지 마세요. 예. 광역도시의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도시군기본계획이라다가 있죠. 이게 또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지 마세요.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에 148쪽 가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에도 뭐 박스 안에 뭐 여러 가지 절차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거니까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 책에 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 있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합니다. 지금 안 보는 게 좋아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용도지역지구구역, 용도지역은 봤죠. 그 다음 페이지 용도지구에 관한 것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154쪽에 용도구역, 우리가 다 여기서는 봤죠. 넘어가세요. 자, 이제 교재를 어디 펴시느냐. 160쪽 펴십니다. 160쪽.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개발 행위 허가제로 이제 갑니다.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 잠시 복습하면은, 자, 이런 토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방향 제시계획 같은 걸 통해서 자, 우리 국가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 제시계획을 통해서 개발에 관한 것을 제시해 주면은 그다음 실행 계획이 들어오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착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토지에 뭐까지 정해준다? 용도까지 정해줍니다. 자,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자,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되면 착수되고, 토지 용도를 어떻게 정하고, 자, 이런 국가자치 같은 행정기관에 미리 다 이걸 전국에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고 정해진 곳에서는 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발 행위는 뭐냐? 개발 행위 6가지입니다. 첫째, 건축물. 건축. 두 번째,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두는 거, 물건 적치. 자, 이 6가지 행위를 개발 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용도를 크게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할 수 있고 보전이라는 용도로 정할 수 있는데 개발이라고 정해져야 이 6가지 행위를 어떻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뭘 받아서 해야 되느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허가는 필지별로 해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 수천, 수만 필지에다가 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필지별로 허가 받으려니까 수천 수만 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자, 이런 대규모 개발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자, 사업의 형식을 통해서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3가지를 여러분 배워야 되죠.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도시공격 시설 사업이다라는 것은 자, 큰 기반 시설, 도로, 뭐 공항, 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공격 시설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자, 이는 미개발지를 새롭게 개발할 때 쓰는 사업. 자, 정비 사업. 자, 재개발을 할 때 쓰는 사업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사업을 도시공격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것을 여러분이 주택법에서 배우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쓰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규모 크게 규모 크게 개발할 때는 일일이 허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형식을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럼 개발 행위가 개인적으로 필지별로 허가받아서 이런 개발 행위가 뭘 뜻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먼저 건축물 건축. 말 그대로 건축물 건축하는 겁니다. 어떻게 건물을 건축할 거냐. 자, 이거는 결국 여러분이 별도로 무슨 법 배워야 된다? 건축법 배워야 돼요. 공작물 설치도 마찬가지.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한 제작물을 뭐라 부른다? 공작물이랍니다. 인공을 가한 제작물. 교량, 터널 이런 것을 말해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 형질을 바꾼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절토, 흙을 깎아낸다. 성토, 흙을 삭는다. 정지, 울퉁불퉁 바르게 고른다. 포장,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포장재로 덮는다. 매립, 바다 같은 것을 육지로 만든다. 이런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토석 채취, 흙이나 자갈, 뭐 바위 같은 거 이런 것을 채취하는 거죠. 주로 건축자의 설계에서 여기 대표적으로 모래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이런 행위.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자,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분할할까요? 한 필지를 몇 필지로? 자, 우리 한 필지는 등기부 하나 되어 있죠. 하나 된 등기를 여러 개의 등기부로 자, 편철하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건 다 현장에서 땅을 파고 덮고 하는데 이거는 서류상 분할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분할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쉽게 해주면 안 돼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갖춰야 토지 분할할 수 있어요. 자, 물건 적치 같은 경우에는 녹지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데 1개월 이상 물건을 자, 적치하는 행위도 개발행위로 봅니다. 자, 이런 6가지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문서에 뭘 받아야 된다? 예, 그게 밑줄 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다음에 또 줄 칩니다. 도시공격 사업, 갈로 떼놓으시고, 에 의하여 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도시공격 사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일일이 허가 받을 수 없겠죠? 예. 자, 이럴 때는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요. 사업의 형식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첫째 칸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자, 건축법의 건축물 건축을 말하고, 그래서 건축법을 우리가 별도로 배우는 거예요.
자, 공작물은 인골과한 제작물 같은 것을 말하죠. 이런 것도 자, 개발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절토 흙깎기를 말하고 성토 흙삭기, 정지 바르게 고르죠. 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같은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토지 분할은 자 여러분 책에는 거기 1, 2, 3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뜻부터 알아야 되죠.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고 자 등기부 하나를 여러 개 등기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번 같은 걸 보면은 자 100번지에 보면은 100번지에 1, 100번지에 다시 2 이렇게 돼가 있는 건 봐줘요. 지번에 이 분할됐다는 뜻이에요. 100번지에서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물건적치. 물건사 놓는 행위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랑경, 보전지역 이 세 가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 1규 이상 사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농림지역은 안 보입니까? 응? 농림지역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녹지관리, 자랑경, 보전지역에서만 물건 사둘 때 허가 받아라는 뜻이죠. 농림지역은 물건 사둘 때 허가 안 받습니다. 왜냐? 농사 지어야 되잖아. 농기자재 들판에 쌓아둬야 되죠. 허가 받아라 농사 짓지 말았냐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상업공업 지역에는 물건 사둘 때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옆에 가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 절차도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규모라고 되어 있죠. 역시 안 보셔도 돼요. 벌써부터 이런데 막 매달리 가지고 그 노는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그 숫자 같은데 막 신경 써보면 공부가 어디로 간다? 예, 막 산으로 가쁩니다. 산으로 가보면 안 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가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갑시다. 그 뜻은 어떤 뜻인지.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거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매년 놉니다. 매년 시험에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우리가 매년 시험에 출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출제를 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 무슨 제도인지부터 봅시다. 자, 여기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개발이 앞에서 배운 저런 6가지 개발 행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 개발이 자꾸 일어나요. 결국 이 개발 행위가 증가되면은 새로운 시설물이 증가되겠죠. 새로운 시설물 계속 들어옵니다. 결국 이 새 시설물에는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증가될 겁니다. 인구 산업이 계속 유입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상하수도, 애들 학교 등등등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 계속 개발합니다. 개발이 저 6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설물이 자꾸 들어오고 인구 사람이 자꾸 유입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각종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자꾸 어떻습니까? 부족이 예상이 되겠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두 가지. 자,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자, 부담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구도심 같은데, 주거, 상업, 공업적 같은 이 구도심 같은데, 자, 여기에는 이미 개발이 끝났으니까 기반시설을,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떻다? 곤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기반시설을 필 빈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런 곳에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거나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개발 시작돼 집중이 되니까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여유가 어떻습니까? 많겠죠. 자, 지금은 여기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없어요. 자, 이제 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장래에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기반 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장래 개발이 완료됐을 때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금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설치하는 곳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위에 같은 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울산광시에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국제시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곳이 있냐? 이건 전국에 다 지정 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걸 반드시 지정합니다. 여러분 울산광시 아파트 단지 새로 조성하죠? 반드시 지정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런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자, 밑줄 치세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것은 자, 여기 있죠. 공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 없는 곳이에요. 자,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거기 밑줄 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하여 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여기는 기반 넓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해서 자, 현재 기반 시설을 더 이상 부족이 안 되도록 뭐 하겠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개발 억제해서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것이다. 왜? 넓힐 공간이 없으니까. 자, 이럴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우리 그럼 국제시장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곳이 가면 딱 도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도로가 이렇게 4차선입니다. 그런데 한 차선은 주차장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시장 건물들이죠. 그리고 자, 소방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언제 이 국제시장이 만들어졌느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이 시장 옆에 여기에 대규모 일본인 거주지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이 시장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는 한 3층밖에 안 됩니다, 시장 건물이. 여기 땅값이 얼마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자, 이 도로가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시장 건물이 다 들어와 있고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 계속 개발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 건물 높이가 어떻습니까? 자꾸 높아져요, 이렇게. 자, 여기에 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 또 사업체나 사람이 들어오면 이 도로 사정이 어떻다? 엄청 부족해지겠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 높일 공간이 없는 이런 곳에 계속 개발하면 고층 건물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인구와 사업체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자, 이런 곳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용적률 기준을 강화시켜버려요. 그러면 건축물 높이가 여기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딱 이 상태로만 유지시켜. 그렇게 해서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국제시장에 여기에 가면은 뭐 이 건물 여기에 이 골목은 뭐 야식센터. 여기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좀 뜸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밤마다 여기에 관광버스 있죠. 여러분이 저 외국에 여행 가시면은 그 외국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관광버스가 여기 딱 막 쫙 해서 관광객 수천 명 풀어봅니다. 여기 사부라고. 거기 부산 관광 코스의 한 코스입니다. 자, 그만큼 복잡합니다. 여기는 차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저 멀리 차 대놔놓고 걸어 들어가세요. 그게 제일 속편해요. 난 막 귀찮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가게 차들이 한 번씩 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 들어갔다. 딱 여기 마주칠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행들은 우리 야식에 묵고 있으니까 빨리 차 대고 나죠.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거 가보면 그 안에서 요래가 있어요. 예. 지차 지나갈 거라고 빵빵거렸다가는 여러분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부산의 객가에 무지막대한 욕을 들어묻습니다. 예. 논다, 못 논다? 겁이라서 못 놔요. 어디에 차 끌고 왔나 해가지고 박살납니다, 박살나. 그래서 얘는 차 끌고 가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 개발이 끝난 이런 곳에 공간적 여유가 없어버리니까 자꾸 개발시켜버리면 건물만 올라가 버리죠.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까 자, 여기에는 건폐율 용역을 강화시켜서 개발 억제시키고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지정 절차나 지정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정 효과 찾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래서 줄칩니다. 해당 용도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이 제한 범위 안에 강화 적용합니다. 완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시험에 뭐 묻습니까? 완화한 틀리겠죠. 그렇게 묻는다. 예. 결국 출제위원들이 시험에 물을 때 우리가 배우는 이런 내용의 가장 핵심 사항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놓으면은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이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하느냐,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반시설이 설치할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런 걸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